테슬라 슈퍼차저를 다른 전기차한테도 개방한다고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심지어 이미 시행 중이다. 안녕하세요, 안피디입니다. 이거 아마 대부분이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테슬라 슈퍼차저를 타사에도 개방하는 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진행 중이었더라고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말 그대로입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도 쓸 수 있도록 개방한다. 정식 명칭은 슈퍼차저 타사 개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중이고 앞으로 더 확대될 거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슈퍼차저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만 주목할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차 충전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쟁의 기준을 만들 거란 기대감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슈퍼차저를 타사 전기차에 개방하는 게 왜 중요하고 이게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모트라인에서 시작했고 저희도 소개해드렸던 충전기 보조금 관련 국회 청원 이거 5만 명 기준을 거의 다 채웠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아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테슬라 슈퍼차저 타사 개방이 대체 뭐냐? 간단합니다. 테슬라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를 테슬라 앱으로 일부 슈퍼차저에서 급속 충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테슬라 공식 안내에도 보면 이미 대한민국이 타사 전기차 슈퍼차징 제공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선별된 일부 충전소부터 시작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시행 예정인 게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요.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2023년 3월쯤 인천 청라를 시작으로 일부 슈퍼차저에 매직독 설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됐고 같은 해 11월엔 일부 충전소에 타사 차량용 QR 안내가 붙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매직독은 뭐냐? 테슬라 충전 규격인 NACS 커넥터에 내장된 CCS1 DC 콤보 어댑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충전 포트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도 슈퍼차저를 쓸 수 있게 어댑터를 별도로 설치해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 테슬라 코리아가 타 브랜드 전기차도 슈퍼차저 이용이 가능하다는 걸 공식화했고요. 이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보도됐었습니다. 이 덕에 테슬라 앱으로 계정을 만들면 테슬라를 타지 않아도 개방된 슈퍼차저의 충전소나 스톨 번호를 선택하고 결제 수단을 등록해 두면 어댑터를 잠금 해제하고 연결만 하면 충전이 시작되는 거죠. 요즘 흔히 말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의 PNC 기능인 겁니다. 카드를 굳이 태그하지 않아도 충전이 종료되면 등록된 결제 카드로 알아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아직은 크게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미국은 슈퍼차저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테슬라만 사용할 수 있는 테슬라 전용 슈퍼차저가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매직독 어댑터가 제공되는 전 차종용 슈퍼차저가 있고 최근 들어 NACS 슈퍼차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슈퍼차저 타사 개방이 꽤 적극적인 게 매직독 슈퍼차저만 개방하고 있는 게 아니라 NACS 슈퍼차저도 타사에 개방하고 있잖아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창 NACS 규격을 도입하냐 마냐 말이 많았잖아요. 미국에서 한창 이슈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포드, GM, 리비안, 현대기아, 제네시스, 토요타, 혼다, 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아우디 등등 사실상 거의 모든 브랜드가 NACS 규격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들은 제조사가 제공한 NACS DC 어댑터를 이용하거나 아예 NACS 포트를 적용해서 별도 어댑터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당연히 이 브랜드들 모두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제조사 리스트에도 올라와 있고 이미 여기는 테슬라 슈퍼차저가 일종의 표준이 되어 있다는 건데 만약 이게 우리나라도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꽤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내 전기차 충전기도 표준과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표준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엄청 잘 만들어서 충전기 회사마다 최소한 저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이유야 간단하죠. 이게 주유소와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한데 주유소는 대기업 간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발과 인프라 파츠 자체가 시작부터 달랐고 유지 보수 단위도 어떤가요? 주유기가 고장나면 그 주유소에서 고쳐서 쓰면 되는 거라서 주유소는 인프라나 유지보수 문제가 크게 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충전기는 설치하는 주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이후에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환경부인지 지자체인지 이걸 설치한 업체인지 헷갈리잖아요. 기업 간 경쟁이 활발한 상태라면 설치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유지보수를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유지보수 내용은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설치할 때만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유지보수 문제가 제대로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통계만 봐도 그렇게 고장나는 충전기가 많았던 거고 유지보수 문제도 항상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충전기 사업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업체들도 생겨나면서 일정 수준 이상 품질도 많이 올라왔고 유지 보수를 잘 하는 업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아니면 설치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고 이걸로 교체하는 데에도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멀쩡한 충전기까지 뜯어서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바꾸고 여기에 혈세가 투입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정작 충전기의 표준이나 기준도 제대로 성립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타사에도 개방된 슈퍼차저가 깔리면 이게 표준이자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규격이나 이런 거 슈퍼차저에 호환되도록 만들 거고요. 다른 충전기 업체들은 슈퍼차저를 기준 삼아서 만들겠죠. 왜?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충전기 품질 평균이 올라가고 유지 보수는 기본값으로 따라오는 거라서 차주들 입장에선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충전비는 누가 시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은 의미가 크지 않은 게 두 번째 이유로 연결됩니다. 기존 충전기들의 문제점이 대폭 보완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건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슈퍼차저가 기준이 되면 기존 업체들은 무조건 품질을 끌어올려야 살아남을 겁니다. 유지 보수나 관리 그리고 이에 따라 정부도 보조금 적용 대상이나 기준 같은 것도 개편하게 되겠죠. 이건 꼭 고속 충전기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속 충전기들도 당연히 평균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흐름이 이렇게 되면 업체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부턴 누가 먼저 따라가느냐가 성패를 가리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이에 따라 전기차 경쟁력도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현된다면 테슬라 충전 규격을 누가 얼마나 잘 받아내느냐도 경쟁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확대되면 전기차 충전 관련 불편함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인프라 평균도 높아질 겁니다. 여기에 전기차 가격도 수입차 브랜드 기준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좋아집니다. 예컨대 내가 마침 차를 사야 돼요. 그런데 요즘 주변에 테슬라 충전기도 많이 보이던데 테슬라나 볼보 보면 가격도 꽤 괜찮네, 이참에 넘어가볼까? 이런 잠재적 전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충전기 관련 영상에서 많이 다뤄드렸던 것 중 하나가 뭔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자동차 산업을 밀어주는 건지 애매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장을 보면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상당합니다. 판매량 상위권을 차지하는 차들을 보면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이 강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이브리드 차를 밀어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보조금은 전기차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조금 정책을 뜯어보면 이게 뭐지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보를 통틀어서 환경부가 제대로 된 보조금 정책을 펼쳐왔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이걸 가장 먼저 보여줬던 게 중국 전기버스 판매 비중입니다. 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을 따라잡다가 추월할 때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중국산 전기버스를 국내에 들여와서 공장 한 켠에서 일부 조립만 하고 이걸 메이드 인 코리아로 둔갑시켜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회사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승용 전기차 판매량도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는 거죠. 보조금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했나요? 간접적인 경쟁을 유도해서 서서히 전기차 가격을 정상화할 수 있게 했어야 하고 이게 국내 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서 결국 국내 전기차 시장 가격 평균을 국내 기업이 먼저 만들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 했습니다. 충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할 때만 보조금을 주고 끝낼 게 아니라 유지 보수와 사후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게 유도했어야 하는데 이걸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럼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것도 의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대한 정의와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제대로 평가된 게 맞나 싶거든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현상 유지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멀쩡한 충전기를 뜯어내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바꾸면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 뒤로 충전 비용 관련 문제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충전기 품질이 좋아진 건지도 모르겠고 PNC 기능이 대중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한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표준이자 평균이 됐어야 하는데 결국은 그게 잘 안 됐고 그 기준을 지금 수입차 회사들이 먼저 잡아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도 슈퍼차저 타사 개방을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기차 파이가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테슬라의 한국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가격이든 뭐든 이미 경쟁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충전기마저 테슬라가 기준을 먼저 세운다면 한국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라서 뭐든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이 무게가 될 수 있는 상품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